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하여 앞으로의 어떤 핵 합의도 무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워싱턴 측의 군사적 긴장 고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기 위한 외교적 접촉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기에 영국은 이란에 대한 공격 준비 신호를 받고 자국 항공기를 급히 중동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와의 회담을 위해 급히 워싱턴으로 출국합니다. 이 회담은 2월 18일로 예정됐지만 네타냐후가 일주일 앞당겨 만나자고 요청했습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며 이번 방송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은 이란의 협상 과정이 결렬될 경우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알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헤란에서는 이란이 미국에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는 보증이 담긴 어떤 문서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발표하며 빠져나가려 했습니다. 자, 이번 방송에서는 이란을 둘러싼 최근 소식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를 이야기해보시죠.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방송 아래 여러분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채널 링크는 영상 설명에 있습니다. 자, 미국 협상가들은 이란이 이번 금요일 미국과의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밝혔으며 이로 인해 전체 협상 과정이 무산되었습니다. 금요일 오만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고위급 대표단 간의 협상에서 테헤란은 핵연료 농축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모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외교적 접촉을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이란 국영 언론에 따르면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미국 측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거나 관련 시설을 국외로 반출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테헤란은 이 문제에 대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를 거부한 셈입니다.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는 우라늄 농축이 테헤란의 불가침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어떤 합의에 도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란은 테헤란이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되 핵무기 개발로 나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을 합의에 명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락치의 말을 인용하면 우라늄 농축은 우리의 불가침 권리이며 반드시 계속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폭격도 우리의 역량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안심시킬 수 있는 합의를 맺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인들 스스로도 이것이 자신들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아바스 아락치가 만약 이란이 공격을 받는다면 이 지역에 집중된 미군이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국 기지들을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이것이 해당 기지들이 위치한 국가들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카타르에서 아락치는 테헤란과 워싱턴이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간접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한 다음 날 카타르 방송국 알자질에 출연했습니다. 아락치는 다음 협상 라운드의 날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이미 다음 주 초에 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만남의 타이밍에 대해 매우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 주 초를 기억해 두세요.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는 워싱턴 방문 일정을 앞당겼고 이란과의 협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과 수요일에 만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긴급 방문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오만에서 이란 외무장관과 잠재적인 핵 합의에 대해 협상을 벌인 다음 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 협상의 본질과 내용에 대해 보고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본인은 금요일 오만에서 미국과 이란 간에 매우 좋은 협상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이란의 핵 합의에 대한 입장이 지난해 6월 12일간의 전쟁 이전보다 더 우호적으로 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별로 만족하지 않는 듯합니다. 그는 미국이 이스라엘의 다른 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이란과의 매우 제한적인 핵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란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축소와 지역 내 대리 세력의 제거 등이 있습니다. 즉, 이란이 그곳에서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지원을 중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베냐민 네타냐후는 2월 18일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와 만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논의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실상 일주일 일찍 워싱턴에 도착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만남 이후에야 미국인들이 이란인들과 만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만에서 이란인들과의 협상이 끝난 직후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븐 비트코프는 토요일에 아라비아해에 배치된 항공모함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십 에이브러햄 링컨을 방문했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이란 해안 근처에 위치해 있으며 이란 공격 시 주요 타격 전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쿠슈너와 비트코프가 미 중앙사령부 사령관인 브래드 쿠퍼 제독과 함께 이 항공모함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공격이 이루어진다면 브래드 쿠퍼 제독이 그 공격을 지휘하게 될 것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항공모함 방문은 협상 실패 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른 선택지가 있음을 이란에 분명히 알리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이 지역에 해군력을 증강한 후 이란에 대해 공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한 바 있습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개발과 지역 전역의 무장단체 지원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테헤란은 오랫동안 핵연료 생산을 군사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고 부인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라늄 농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미국은 이미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했으며 이는 이스라엘의 12일간 폭격 작전의 마지막 단계에 미국이 합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란의 대응은 카타르에 있는 미군 기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포함했는데 카타르는 테헤란과 워싱턴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락치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미국이 다시 공격한다면 결과는 비슷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그들의 기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영토에 위치한 미군 기지만을 겨냥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큰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에익시옷에 따르면 미국 협상가들이 이란 측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분명히 전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본인이 협상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서두르지 않지만 공격할 준비도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방송을 도널드 트럼프의 인용구로 마치겠습니다. 너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한다. 아직 시간은 충분합니다. 베네수엘라를 기억하면 우리는 서두르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이란과 매우 좋은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과가 있었고 이란과 다음 주 초에 다시 만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합의를 원하고 합의를 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가 따를지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결과는 매우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방송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이 방송이 유익하고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유튜브 스폰서십 구독으로 저희의 노고에 보답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링크와 정보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어떤 지원이든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며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